자, 필수 예제 1-6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 될 텐데, 숭실대 2016학년도 모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양적인 요소를 다루는 것 중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기체의 부피비나 압력 이런 걸 다루는 문제의 예시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야. 원래는 저 기체 뒤에 기체 파트에 있는 내용이야. 제시문 가.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데는 이 문제 자체를 다루는 데는 이 제시문 나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제시문 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신경 쓸 내용 아니고 조금 잘못 들어간 제시문이라고 봐도 좋은데 기하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했다는 얘기야.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여 다량의 빛과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자,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한 조건이라면 연료는 완전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 탄화수소로 이루어지는 화석 연료가 완전 연소할 경우 많은 에너지와 함께 물 H2O와 이산화탄소만이 생성물로 남게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은 뭐 간단한 예시니까. 자, 제시문 나. 그래서 물질의 완전 연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설명하고 서 있고요. 제시문 나.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 내부의 전체 압력은 그 안에 존재하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하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뭐 내용은 간단해. 수식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 양적인 요소가 정의가 많아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이 1리터가 있고 1리터 1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2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1리터 2기압에 아르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똑같이 2기압에 1리터에 네온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비활성 기체들이니까 또 서로 화학적 반응들은 하지는 않겠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 뚝 하고 열어놔. 근데 동일한 압력에 동일한 부피니까 둘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어떻겠어? 입자의 수. 몰수. 똑같겠죠? 네. 그치? 자, 그리고 얘가 섞여. 그러면 아르곤과 네온의 아르곤과 네온들은 서로 골고루 섞이겠지? 아무래도 기체들이니까. 그치? 꼭지를 열어서 이제 통과하면 골고루 섞일 거야. 아르곤과 네온의 혼합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이후에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한 덩어리를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그치? 물질량이 2배가 됐지만, 부피도 2배가 됐기 때문에 압력은 변화가 있다, 없다? 압력은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기압으로 그대로 형성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혼합기체 중에서 아르곤이 차지하는 압력은 얼마가 될까? 질량 결정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질량과 상관없이 압력은 분자의 운동 속력과 그 다음에 입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가 이기압인데 아르곤이 차지하는 이제 분자의 개수만 신경 쓰면 돼. 왜냐하면 PV는 nRT라는 공식 알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결국 입체의 부피와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걔의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뭐야? 몰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지? 온도가 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입자의 수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 그게 이 개념하고 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입자의 몰수는 전체 몰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개야? 아르곤과 네온이 1대1의 비율로 있지? 개수가 똑같으니까 비율도 동일하네.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아르곤이 차지하는 압력은 뭐에 대해서? 각각이 차지하는 몰수. 그치? 1 플러스 1. 1대1이라고 하자. 실제로 몰수는 22.4리터가 돼야 되지만 1대1이라고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의 1일 거야. 몰수의 비중이. 그리고 전체 압력. 이 전체 압력에 대해서 각각이 차지하는 몰수의 비만큼 부분적인 압력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해 놓자 이거야. 알겠지? 이게 부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거꾸로 각 물질의 부분압을 알면 전체 반응 후에 전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야. 부분압을 더하면 전체압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치? 네. 마찬가지로 네온의 압력도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치? 2분의 1에다가 전체 압력 2니까는 얘도 1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전체 합이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걸 왜 이런 반응을 생각하냐면 봐봐. 처음에 얘가 1이었단 말이야. 전체 압력이 2였어. 그치? 각각의 압력이 2였어. 그리고 보니까는 얘의 몰수가 어떻게 되어지게 돼? 2리터 속에 그 2기압에 1리터. 1리터인데 나중에 반응하면은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부피가 2배로 늘어나겠지. 부피가 2배로 늘어나니까 실제 압력이 얼마밖에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야? 부피가 2배로 늘어나면서 1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기체에서 얘의 부분압이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혼합기체 속에서의 얘의 부분압은 얼마가 되겠어? 똑같겠죠. 그치? 똑같이 1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가 되는 거. 그치? 그래서 부분압을 합치면 전체 합이니까. 자, 2기압에 얘가 0.5리터가 들어있었어.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이것에 얘를 갖다가 만일 1로 부분압을 1로 본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 전체에서의 압력에 대한 기호들을 갖다가 얼마로 봐야 돼? 0.5리터 속에 2기압. 그치? 뭐 똑같이 1리터로 보자. 똑같이 1리터인데 얘는 1기압이었어. 그러면 얘는 나중에 확산되어지게 되면 열리고 확산되어지면 부피가 2배로 나면 압력의 영향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PV는 nRT 일정하니까. 그치?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되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부분압이 얼마가 되게 돼? 부분압이 2분의 1로 떨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전체 압, 얘 2리터와 얘 1리터를 합치면 전체 압력 얼마가 될 것 같아? 1.5기압 나오는 거야. 얘가 부분압 1리터, 얘가 부분압 2분의 1기압 해가지고. 그치. 근데 이걸 이제 확장하게 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요걸 확장하면, 나중에 기체 파트에서는 요걸 확장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있는 물질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물질이 서로 화학 반응할 수 있는 기체 분자를 넣어줬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화학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N2하고 H2가 반응했다고 하자.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하면서 암모니아도 만들게 되지. 그치? 그러면 암모니아로 형성되어지게 되면은 부피가 입자의 수가 변하게 되버리지. 아까 전에 입자 수가 일정했지만. 그치? 입자 수가 변하게 될 때 남아있는 질소의 부분압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때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화하는 입자들의 몰수의 비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면 돼. 이제 그거는 기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 응?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부분압은 전체 압력은 P 전체는 시그마 PI로 돼 있잖아. 그거 뭐냐면 각 기체의 부분압이 합이 전체 압력이다. 알겠지? 그리고 전체 압력은 뭐다? 전체 압력은 PV는 nRT에서 부분압은 PV는 nRT에서 부피분의 몰수의 RT 곱한 거다. 그런데 요거는 결국은 그 반응 용기 내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해당 기체의 몰수의 비. 이걸 몰분율이라 그래. 알았지? 몰수의 비율 그래가지고 몰분율이라 그래. 몰수의 비율에다가 그 전체 압력을 곱하게 되면 부분압을 알 수 있다. 혹은 전체의 압력은 부분압분의, 그치? 몰분율분의 부분압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우리가 금방 계산했던 건 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알았지? 네. 여기서 너무 깊게 바라보지 마.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이거 그냥 설명해 주신 거죠? 예,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알았지? 네, 이제적인 개념이라서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요건 이제 기체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제풀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자, 문제. 그래도 대략적으로 무슨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수 있겠지? 부분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일단 가져놓으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알았지? 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CO2 발생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휘발유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는 방안이. 재심은 가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휘발유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이소옥탄 C8H18 1kg과 에탄올 1kg을 각각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비는 아예 식으로 줬죠. 1kg의 C2H5OH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CO2의 질량분의
1kg의 CHHA18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CO2 질량의 질량비다. 이렇게 정의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CO2 두 종류의 연소에서 두 종류의 연소에서 발생되는 CO2의 질량비가 서로 다른 연료를 태울 때 질량비를 이렇게 두 개로 질량비를 이렇게 계산하자. 1kg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요걸 갖다 계산해 봐라. 계산 문제지. 수소 원자량 1, 탄소는 12, 산소는 16으로 이렇게 줬고요. 자, 이소옥탄 및 에탄올의 완전 연소 반응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화학 반응식 일단은 양적 계산해야 되니까 화학 반응식부터 당연히 써야 돼. 뭐 다른 생각 거 없어 이제는. 그치? 그리고 이제 반응 몰수입을 보는 거고. 그래서 C3H18의 화학 반응식과 그 다음에 C2H5OH의 화학 반응식 이렇게 했어. 이 개수들을 일부러 뭐 정수화시키지 않은 거는 얘를 1몰 1몰을 놓고 계산할 거니까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억지로 얘를 갖다가 개수를 정수화시켜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냥 1몰 1몰 놓고 한 거야. 어차피 이거의 분자량 이거의 분자량에서 전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그치 킬로그램당 얼마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쓸 때도 요령이 있어. 저 개수 괜히 복잡하게 하면 나중에 다시 또 바꾸느라고 복잡하거든. 응? 따라서 1몰의 이소옥탄과 1몰의 에탄올이 연소할 때는 각각의 8몰 및 2몰의 CO2가 각각 발생한다. 8몰 및 2몰의 CO2가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CO2량은 1몰의 이소옥탄과 에탄올에 대한 CO2 발생량을 보게 되면 그냥 이 몰수비가 8몰과 2몰의 몰수비가 CO2B가 될 텐데, 그치? 근데 이소옥탄과 에탄올을 1몰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1kg. 그치 1kg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수비가 그대로 CO2 발생비가 되질 않는 거야. 알겠지? 킬로그램을 통해서 몰수를 도출을 해가지고 몰수에 따른 각각의 CO2의 몰수를 포함해서 그쵸. 그거에 대한 질량을 어차피 질량이잖아요. CO2 질량이니까. 그치. 이제 개수의 B랑 이제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를 체크하려는 그런 문제이고. 응? 그래. 정확하게 잘 잡아주셨고, 그대로 우리가 그 관계의 양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들, 뽑아내는 과정들을 서술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자, 이때 1kg의 이소옥탄과 에탄올의 몰수를 갖다 1kg의 몰수를 이제 환산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몰수를 갖다가 1kg에서 발생하는 CO2 질량과 그 몰수비에 따라 가지고 질량으로 환산해서 그 질량비가 1.6이 되는 것까지 계산으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야. 자, 물론 이런 계산 과정들은 모든 학생들의 답안이 똑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효곤이가 얘기한 그런 계산 과정이 실제로 이거 갖고 결과물은 일치하지만은 설명 과정에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과정의 정확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똑같아야 되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응? 자신이 생각한 과정을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관계의 식과 결론만 정확하게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래요. 일단 오늘은 제1장에 이러한 양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화학식량과 관련해서 6가지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단순한 화학 반응식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심화되고 좀 복잡한 양적 계산까지 가는 문제들 예시를 갖다 쫙 실어놔서 봤는데 이 정도 문제만 다룰 수 있어도 실제로 이제 그 단순한 뭐 화학식량과 화학 반응식과 화학식량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뭐 거의 지장 없이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요. 오늘은 일단은 뭐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